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 외래 진료실에 67세 박영숙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이상해요. 원래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TV 소리만 크게 나와도 버럭 화를 내고 자식들한테 전화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밤마다 돈 걱정에 잠을 못 자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제가 박영숙 씨를 자세히 진찰하고 여러 검사를 한 결과 그분의 뇌는 이미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MRI 상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용적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정상 범위에 하한선을 맴돌고 있었죠. 박영숙 씨의 가족들은 놀라셨습니다. 치매요? 아직 기억력은 괜찮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으면서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의 첫 신호는 기억력이 아니라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지난 15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사실 2년 전부터 성격이 변하긴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최신 뇌과학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하버드 의대, 위스콘신 대학교, 도쿄 대학교 연구팀들이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들어주세요. 5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요즘 들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사소한 일들, 예를 들어 음식이 조금 짜다거나 누가 말을 끊는다거나 하는 일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59세 최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0년간 회사를 다니시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부인 말씀으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지만 밝은 분이셨대요. 그런데 퇴직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신문 배달이 10분만 늦어도 화를 내고 손주가 TV 채널을 바꿨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심심하셔서 그래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철수 씨의 뇌 MRI를 찍어보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위의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의 말보다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느끼시나요? 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속으로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런 애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건 고집이 세진 게 아니라 뇌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느끼십니까?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다음에라고 미루고 자식들 전화도 부담스럽고 명절에 친척 만나는 것도 피곤하게만 느껴집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전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동창회도 열심히 나갔죠. 그런데 요즘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이순자 씨는 자신이 우울증인 줄 알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셨대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초기 경도 인지장애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에게 있어서 마치 영양실조와 같습니다. 네 번째,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 생각에 며칠씩 매달리십니까?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쓰이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하시나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뇌 회로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늘 과거 일이나 걱정거리에 매달려 잠을 설치지 않으십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70세 김용호 씨는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셨어요. 연금도 잘 나오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죠. 그런데 밤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하는 걱정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부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은 뇌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항목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 말씀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성격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변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성격 변화가 치매로 이어지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3가지 위험한 성격 유형과 그에 따른 뇌의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와 위스콘신 대학교가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형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불쾌감을 오래 품는 분들이죠. 72세 조만식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조만식 씨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 줄 아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현관문 소리가 크게 났다고 부인한테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은 원래 성격이 그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조만식 씨에게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조만식 씨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용적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18%나 줄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분비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특히 해마 부위가 코르티솔에 가장 취약해요. 해마에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매일 화를 낸다는 건 매일 뇌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60대 환자 50명과 감정 조절이 잘 되는 60대 50명을 비교했어요. 3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룹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23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8명이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죠. 더 무서운 건 분노형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화를 많이 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야 라고 정당화하죠. 하지만 뇌는 정직합니다. MRI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화를 낼 때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회로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뇌 배터리가 충전 없이 방전만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엔 전원이 꺼지듯 기능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는 고립형입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며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분들이죠. 68세 한명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명숙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혼자 사시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고 한명숙 씨도 나름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친구들 전화를 받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마트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답니다. 딸이 걱정돼서 엄마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라고 했더니 한명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들 만나면 말도 해야 하고 피곤해. 딸은 엄마가 그냥 내성적으로 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후
한명숙 씨가 집 주소를 잊어버려 길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고,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중등도 치매로 진단됐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화는 뇌의 전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시에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내야 하고,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을 읽어야 하고,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점 몇 초 사이에 일어나요. 뇌의 청각 영역,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판단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뇌 운동이에요. 하지만 고립되면 이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6,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거의 2배죠. 더 놀라운 건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고립형 분들은 말을 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하세요. 그게 뭐더라? 저기 그거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 회로가 사용되지 않아서 녹슬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 활동량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MRI를 찍어보면 뇌의 연결망이 끊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뇌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다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을 안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귀찮아서였는데 나중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니까 더 만나기 싫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니까 더 안 만나게 되고 그러는 사이 뇌는 점점 얼어붙어 갑니다. 세 번째는 비관형입니다. 난 이제 늙었으니 다 소용없다며 자포자기하고 늘 걱정거리에 매달리는 분들이죠. 63세 이경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경애 씨는 원래 활발하고 긍정적인 분이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이 들어 가난하면 끝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셨죠. 처음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는데 별로 호전이 안 됐답니다. 2년 후 이경희 씨는 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아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경희 씨의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13% 작았습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뇌에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건 뇌의 회복 호르몬이에요.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사고가 반복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막혀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 200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 만성적으로 우울한 사람의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10%에서 15%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60%가 5년 내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비관과 걱정은 뇌의 미래 설계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뇌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쩌면 절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가요? 내 뇌는 이미 망가진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라는 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뇌의 신경 가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 연결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세, 90세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들이 있어요. 75세 박정자 씨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점수가 100점 만점에 68점이었어요. 정상은 80점 이상입니다. 박정자 씨는 분노형과 고립형이 섞인 케이스였어요. 화도 잘 내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했죠. 저는 박정자 씨와 가족들에게 앞으로 6개월간 3가지만 실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 10초 동안 천천히 헹구기.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기. 셋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기. 박정자 씨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박정자 씨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인지 기능 점수가 76점으로 올랐습니다. 8점이 오른 거예요. 박정자 씨는 선생님, 요즘 화가 덜 나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변합니다.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뇌의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뇌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10초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분노를 끄는 10초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고 10초 동안 천천히 헹구세요. 왜 하필 물일까요? 물을 입에 머금으면 자동으로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입안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뇌의 주의가 분산돼요. 이 짧은 10초 동안 뇌는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감정 회로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린 건 71세 강대수 씨였어요. 강대수 씨는 혈압도 높고 화병도 있어서 순환기내과와 신경과를 동시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 머금기를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그거 신기해요. 화날 때 물을 머금으니까 정말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 10초 동안 내가 지금 왜 화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스워지기도 하고요. 강대수 씨의 혈압도 평균 15m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뇌와 몸의 연결고리예요. 두 번째, 고립을 깨는 10초입니다. 혼자 있을 때 노래 한 곡을 따라 부르거나 흥얼거리세요. 노래는 뇌를 깨우는 호흡 운동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성대가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심장, 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자극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과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요. 노래 가사를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기억회로도 작동하고요. 그리고 외출했을 때는 마트 계산원이나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 많으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게 바로 뇌의 숨구멍을 틔우는 겁니다. 69세 김순희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데 남편이 말이 별로 없는 분이래요. 하루 종일 말을 10마디도 안 한 날이 많았답니다. 김순희 씨는 고립형이었어요. 집에만 계시고 TV만 보셨죠. 제가 노래 부르기를 권했더니 노래를 왜 불러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은 있습니다. 선생님의 뇌가 듣고 있어요. 김순희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아침에 설거지할 때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계산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꼭 하셨고요. 3개월 후 김순희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말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기분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뇌가 깨어난 겁니다. 세 번째, 비관을 멈추는 5분입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수첩에 감사한 일 3줄만 써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면 됩니다. 왜 하필 감사일까요? 감사라는 감정은 뇌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다음날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줘요. 감사는 뇌의 비타민입니다. 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고 손으로 쓰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요. 66세 정미란 씨는 전형적인 비관형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어요. 정미란 씨는 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입맛도 없으셨죠. 제가 감사일기를 권했을 때 정미란 씨는 울먹이셨어요. 선생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힘들고 괴로운데요. 저는 정미란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뇌가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미란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병원에 무사히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오늘 밥을 2숟가락 더 먹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줬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2개월 후 정미란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잠도 좀 오는 것 같아요. 뇌가 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초와 5분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 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15분만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왜 걷기가 중요할까요? 걷는 순간 발끝의 진동이 뇌까지 전달됩니다. 이 진동이 뇌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요.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1만 2천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거의 안 걷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15분만 걸어도 20% 이상 효과가 있었고요. 78세 오경남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오경남 씨에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에서 하루 10분만 집 안팎을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오경남 씨는 처음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라고 하셨지만 천천히 조금씩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현관 밖으로, 그 다음엔 골목까지 나가셨습니다. 6개월 후 오경남 씨는 하루 15분씩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올랐습니다. 오경남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걷기는 뇌에게 나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라고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움직임은 뇌의 긍정 회로를 다시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성격의 변화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요. 쉽게 화를 내거나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나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가능합니다.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뇌 사용 습관을 바꾸세요. 분노형이라면 물 한 모금으로 뇌를 식히세요. 고립형이라면 노래 한 곡으로 뇌를 깨우세요. 비관형이라면 감사 세 줄로 뇌에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모두 하루 15분 걸으세요. 제가 15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들을 때였어요.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는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모금, 노래 한 곡, 감사 세 줄. 그리고 내일 아침 15분만 걸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좀 더 맑아지고 기분이 좀 더 나아지고 말이 좀 더 잘 나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 습관들을 나눠보세요. 우리 오늘부터 감사일기 같이 써볼까? 우리 저녁 먹고 같이 걸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자 하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거든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이고 예방도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시는 분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72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분이 1년 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고, 75세에 우울과 불안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80세에 거의 말을 안 하시던 분이 지금은 손주들과 재미있게 대화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뇌 사용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라고 미루시겠습니까?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모레는 더 쉬워지고 한 달 후엔 습관이 되고 1년 후엔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 한 모금, 노래 한 곡, 감사 세 줄, 그리고 15분 걷기.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시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뇌를 봐왔고 그 뇌들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변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